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입니다. 저희가 실버타운을 7년 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버타운은 고령자 어르신들 중에서 0.1%밖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어떡하죠? 99.9%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을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것은 바로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니어 특화 아파트는 실버타운의 장점을 도입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이 아파트에서 실버타운의 시설과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시니어 특화 아파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파님, 시니어 특화 아파트가 도대체 뭔가요? 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십니다. 네. 근데 기존의 아파트들은 시니어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년 넘게 공부한 실버타운이 바로 노후의 살집으로 아주 좋거든요. 이 실버타운의 좋은 점들을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시니어 특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니어 특화 아파트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장치, 편의장치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공동 커뮤니티에는 기본적으로 식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하시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 시니어 특화 아파트로 이름을 딱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세대를 전체를 다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일부 동을 시니어 특화 동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저층을 우리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힘드시니까 빠르게 오고 가실 수 있도록 1, 2, 3층 정도를 어르신들을 위한 아파트로 조성을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이런 단지 안에 일부 동을, 한두 네. 동을 이렇게 시니어 특화 아파트로 만든다 그러면은 자녀들하고 가까이 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특화 아파트는 사랑의 아파트고요. 효도 아파트고요. 복지 아파트입니다. 네. 그럼 사랑의 아파트라는 건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 집 사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런데 본인들의 노후도 또 걱정되거든요. 네. 이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만들면 우리 어르신들은 규모를 좀 줄여서 가고요. 작은 평으로? 네. 시니어 특화 아파트는 좀 평수가 작아도 괜찮거든요. 네. 노후의 짐을 좀 줄이고 시니어 특화 아파트로 들어가시면서 주거 비용을 낮추고 그 낮춘 비용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아, 그럼 자녀들이 집을 살 때 조금 보탬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출을 좀 받으면 웬만한 세대들은 다 구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네.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눠주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사랑 특화 아파트. 네. 아, 네.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모시고 싶은데 네,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 집에서 살기는 어려워졌잖아요. 어렵고, 네. 그건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분들이 없거든요. 네.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 아, 그러면 이렇겠네요. 자녀들이 조금 젊을 때, 네. 그리고 뭐 맞벌이를 하거나 이럴 때는 부모님이 좀 손이 대줘서 손자, 손녀들도 좀 가끔 봐주고. 그렇죠. 아, 내가 봐줄 테니까 여행 갔다 와라. 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즉각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돌봄이 필요하게 됐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효자 아파트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예전에 대가족 제도의 장점을 시니어 특화 아파트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을 명절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내 손자, 손녀지만 가까이 하기는 사실 힘들고 좀 나이 들어서 크면은 말도 붙이기도 힘들고 사랑하지만 좀 멀어져요. 대면대면한 그런 것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 집에 오고 가까이. 가고 항상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너무 정도 들고 어렸을 때는 할머님들의 도움을 받지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연세 드시면 손자 손녀들이 특별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배울 게 많아요. 핸드폰도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동영상 보내는 것도 배워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아주 있으면 얼마나 좋다고요. 우리도 벌써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면 딸한테 물어보고 아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만족하는 아파트가 시니어 특화 아파트. 그래서 사랑의 아파트, 효도 아파트 이름을 붙여보았고요. 네, 그건 다 알겠는데 마지막에 뭐라 하셨죠? 복지 아파트. 네, 그건 왜 복지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라 입장에서는 네. 시니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돈이 안 나갑니다. 음. 시니어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때 못해서 몸이 쇠약해지면 병원비 들죠, 요양비 들죠, 이 돈이 엄청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국가 재정을 통해서 병원비, 요양비를 댈 것이 아니라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만들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공동 커뮤니티에서 건강 식사가 제공되고 운동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병원비, 요양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복지 아파트라고 하셨군요. 네, 이해가 확신합니다. 가요. 근데 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최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블루오션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네. 이런 게 정말 해서 젊은 세대도 또는 시니어들도 좋아하고 마구 구매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 히트 작품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1+1으로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리는 것이 바로 네. 그것입니다. 건설사 중에서 저희 공파TV에서 제시하는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선점하시는 곳들은 향후 몇십 년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깨알 같은 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 아이디어들만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록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많은 이유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으로 그냥 그렇게 네. 만들어버렸잖아요. 뭐 안 지으면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지어야 유리하니까 짓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단지 안에 공공임대 산다. 그냥 분양 산다. 세대 간의 분리가 있고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위화감도 있고. 네. 그래서 또 공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정말 아까워요. 그렇죠. 이미 저는 좀 다른 곳들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시니어들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고 저희가 제시한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아파트 단지에 20% 정도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세금의 우대 부분을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약간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실버타운 그리고 네. 또 노후에 살 집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한 개, 두 개 쌓여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부의 관계자들도 좀 보시고 네. 건설사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전문적인 학자들에게 네. 용역을 줘서 연구를 시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쓴 책, 두 번째 네. 쓴 책. 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 줄여서 노후의 집. 네. 그 책에다가 자세하게 좀 수록을 해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저희의 제안? 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꼭지만 이야기를 드렸고, 자세한 것은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저희가 내놓은 아이디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보충해 주시고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나라에서 아마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공부TV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의 그 두 번째 책 노후의 집도 많이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인 분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 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 이 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